12세기 중반 영국 서퍽주의 작은 마을 울핏. 추수기에 접어든 울핏의 주민들은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골칫덩이 늑대를 드디어 잡았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너도 나도 모여들어 구덩이 속을 구경했죠.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늑대가 아닌 온몸이 녹색인 기이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구해낸 주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 있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햇빛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몸이 완연한 초록색이었기 때문인데요.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는 생소한 옷차림을 하고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죠. 작은 체구를 고려할 때 아이들의 나이는 고작 7살 전후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어디서 왔니? 마을 주민들은 그 안쓰러운 모습에 측은지심이 일어 겁을 내는 대신 집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말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아이들은 기이한 옹알이 같은 소리만을 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매가 큰 충격으로 인해 실어증이라도 얻은 것인지 걱정했지만 이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두 아이는 놀랍게도 그 옹알이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민들은 아이들이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우선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이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지 논의한 끝에 지역의 부유한 기사 리처드 드 칼네경이 선뜻 남매를 집으로 데리고 갔죠. 칼네경의 하인들은 남매를 씻기고 여전히 겁에 질린 아이들을 위해 빵과 고기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것을 마주한 것처럼 멀뚱히 앉아있기만 했는데요. 칼네경은 굶주렸을 아이들이 걱정되어 데리고 나와 다른 음식들을 건네주었죠. 그러나 남매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추수기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콩줄기였습니다. 조리도 되지 않은 생콩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칼네경은 어린 남매가 큰 충격으로 인해 식사를 하는 법도 잊었다고 생각해 갖은 노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칼네경의 노력에 부응하듯 평범한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피부색 또한 녹색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처럼 점차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남매는 칼네경이 드문드문 가르친 영어를 경이로운 속도로 습득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칼네경을 가장 경악하게 했던 것은 남매가 밝힌 그들의 출신지였습니다. 우리는 성 마틴의 땅에서 왔어요. 지하 세계, 빛이 들지 않는 세계였죠. 여기 사람들은 황혼이라고 부르는 빛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모든 생물이 녹색이었죠. 우리는 키우던 소를 놓쳐서 잡으려다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엄청 커다란 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나왔더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늑대 함정 속이었죠. 칼네경은 이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털어놓고 성 마틴의 땅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이었는데요. 긴 논의를 거쳤음에도 성 마틴의 땅은 어디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결국 주민들은 정이 붙은 아이들을 내치는 대신 세례를 주고 마을에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매 중 어렸던 남동생이 이유 모를 병으로 갑작스레 사망하며 누나가 홀로 남은 것 또한 마을 주민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던 누나는 사람들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웃음을 되찾았고 아그네스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었죠. 그 후 그녀는 평범한 마을 처녀로 자라나 결혼까지 하며 남은 여생을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일명 울핏의 녹색 아이들로 불리는 이 일화는 놀랍게도 영국의 역사가 뉴버그의 윌리엄과 코게셜의 랄프가 각각 영국사와 영국 연대기라는 책에 적은 실제 않은 기록인데요. 둘 이상의 기록에서 교차 검증이 되는 이 기록을 단순히 민담이나 전설 등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었죠. 때문에 후대 학계에서는 이 일화를 두고 합리적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기된 대표적 가설 3가지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첫째, 플랑드르 이민자 출신 아이들을 차별 어린 시선으로 기록했다. 둘째,
비소 중독으로 인한 황달을 착각한 것이다. 셋째, 단순 민담이나 지역 전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설은 금세 갖가지 반박에 부딪혔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민자 출신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12세기 영국은 홍수와 지역 분쟁 등으로 고향을 잃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일부 지역, 즉 플랑드르의 이민자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남매가 플랑드르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묘사할 이유는 없었죠. 게다가 영국사와 영국 연대기에는 플랑드르인에 대한 기록이 지겹도록 자주 등장합니다. 명확한 출신지와 명칭을 기록했던 역사서마저 남매를 녹색 아이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해당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비소 중독이라는 가설 역시 납득이 어렵다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비소는 독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당시 약재상을 통하여 쥐약이나 피부병 연구의 원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것을 접한 아이들이 비소를 가지고 놀다가 중독 증세를 일으켰고 간 손상으로 심한 황달이 발생해 그것을 본 어른들이 녹색 피부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고 몸이 더 약했던 남동생은 비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은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단순히 안색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었으며 전신이 마치 풀리처럼 녹색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또한 그토록 심한 중독이었다면 소녀 또한 회복을 하지 못했어야 정상이고 무엇보다 당시의 영국에서도 황달은 노란병이라 불리우며 그 증세와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죠. 민담이나 전설이라는 가설 또한 반박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둘 이상의 사료에서 교차 검증이 되는 일화인데다 두 역사가의 기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당대의 역사서는 먼저 작성된 내용을 후대의 역사가가 베끼는 경우가 많아 교차 검증이 어려웠지만 울핏의 녹색 아이들 기록의 경우 명확한 출처가 존재했죠. 윌리엄은 직접 내용을 수집해 기록했다고 밝혔고 랄프는 칼네경의 이야기를 듣고 수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두 역사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로의 기록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리처드 드 칼네경 역시 곳곳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각에서는 해당 기록 어디에도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녹색 아이들 이야기는 전설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 여자아이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남동생은 일찍 사망했기에 아이들의 입양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일이었는데요. 이에 더불어 아이들이 들었다고 주장한 종소리 또한 명확한 출처가 존재했죠. 울핏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인트 에드먼드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핏의 평지까지 들리곤 했다는 여러 기록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학계에서는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화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녹색 피부에 관한 것인데요. 서양 문화권에서 녹색은 전통적으로 요정이나 요괴처럼 인간 너머의 존재, 즉 미지의 것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초록 이빨의 마녀 제니 그린티스, 녹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정령 글래 슈티그, 그리고 원탁의 기사 가웨인을 시험에 빠뜨린 녹색 기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울핏의 남매가 글래슈티그나 제니 그린티스와 같은 신비로운 미지의 종족이었을 가능성이죠. 그들은 아이들이 날콩만을 고집하다가 점차 다른 음식에 익숙해지며 녹색 피부를 잃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귀신에게 콩을 바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 넋을 달래는 레무리아 축제를 지낼 정도로 콩은 고대부터 죽음과 연관된 영적인 음식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아이들이 날콩만을 고집한 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닌 그들이 인간이 아닌 그 외의 존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로부터 사후세계와 지하세계는 동일시되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하에서 왔다고 말했던 것은 무언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 녹색 아이들의 실제와 정체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녹색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스페인에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7년 스페인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온몸이 녹색인 아이들이 발견되었으며 기이한 금속제 옷을 입고 낯선 언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울피스 아이들과 같은 종족이었던 지하 세계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현재 녹색 아이들은 울핏의 대표적인 마스코트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초입에 위치한 표지판에서 손을 맞잡은 녹색 남매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과연 아이들이 말한 성 마틴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모든 전설의 뿌리인 걸까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 이성을 발휘하라. 나는 이토록 경이롭고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그날 울핏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